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영입니다. 이 정도면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2주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보자면 이건 바닥이 아니라 지하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하 1층이냐, 2층이냐, 3층도 있었네? 이러다 4층까지 가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으로 시장을 계속 마주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올려줄 만한 동아줄은 정말 찾기가 힘들고요. 끌어내릴 만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저가 매수할 시점이다 이렇게 단언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면 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이쯤 되면 뭐라도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심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도 조금 더 눈에 불을 켜고 그래도 찾아볼 종목 있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시장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또 우리가 그 최선의 전략을 찾는 게 우리들의 숙제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면 또 분명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때 이거 살 걸.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그때 이럴 거리라는 후회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종목과 시장 이야기 담았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참 저도 오늘 방송에서 시장이 망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좀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전장에서 충분히 망가지면서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심시간에 조금 더한 모습이었고 현재 구간에서도 다시 한번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죠. 코스피는 1980이 깨지더니 70, 60까지 깨졌고 50선도 지금 위태한 상황입니다. 1950.35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600 깨지고 590 깨지고 장중에 5% 넘더니 지금은 6%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결국 580선도 붕괴가 된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들을 보시면 이 기관의 3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가 이렇게 부질없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엇박자가 계속 나오면서 현재 구간에서도 기관이 어느덧 4,200억 원 이상의 사자세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별다른 효과를 끼치지 못하고 있고요. 기관이 오늘장에서 대형 IT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산다고 해도 별로 시장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개인과 외국인이 팔자세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양상이고요. 낙폭을 계속 키워가면서 장 후반 오늘 종료될 때까지 그 변동성 가늠조차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 하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 환율 시장인데요. 이상 급등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장 초반부터 1,200원 선을 돌파하더니 현재 구간에서도 1,215원 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1,220원에서 1,250원 선까지 위쪽을 열어놓은 상태고요. 외환 당국에서도 이거는 시장 원리에 의한 급등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답을 알 수 없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현재 구간에서는 역시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큰 상황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원달러 환율 상황도 어떻게 마감이 될지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렇고요. 종목별로 어떤지도 특징적인 흐름들 박민영 앵커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오늘장 눈에 띄는 종목들 보겠습니다. 이 시각 급등주를 꼽기에는 시장이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급등주를 제외했고요. 눈에 띄는 특징주라고 바꿔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신성통상인데요. 일본의 불매운동 반사이익 기대감에 오늘도 불매운동 관련한 종목들이 동반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상한가 진입이 되어 있고요. 1,920원권까지 올라가 있죠. 탑10 브랜드 때문에 신성통상은 계속해서 불매운동 수혜주로 거론이 됐었는데 쉬었다가도 다시 한번 튀고 쉬었다가도 또 튀면서 끝없이 애국 테마주 대표 종목 중에 하나로 계속 거론이 되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성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죠. 반도체, 일본의 이 소재 수출 규제에 따른 수혜주로 이 동진 세미캠, 후성 이런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어 왔었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소재 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또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상승폭을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3.5% 상승으로 진행이 되면서 시장 대비해선 정말 확연하게 선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9,43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군 들여다보겠습니다. 픽셀플러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장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지 센서 부분에서도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에 포함시킬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장 24% 급등 진행이 됩니다. 5,800원의 현재가 기록하면서 달려나가고 있죠. 또 다른 종목 볼까요? 네, 나스미디어입니다. 나스미디어는 그래도 본연의 실적이 좋았다라는 것에서 오늘 조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급증했다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나스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시니어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장 3.6% 상승 진행이 되고 있고요. 31,600원에 거래가 되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이제 시장은 또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지 이분과 전략 전화 연결 좀 해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오늘 또 크게 떨어지고 있고 코스닥은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면서 정말 급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 이상까지 떨어지며 사이드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 기준으로 장중 1950선을 붕괴하면서 개인과 외국인의 투매 여파로 계속적으로 하락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개인의 경우에는 손절매 구간과 그리고 신용에 대한 반대 매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매도가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의 경우에도 유가증권 시장과 선물일을 쌍끌이 매도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일단 현물에서는 일단 매도를 함으로써 현금 확보에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관에서는 특히나 연기금에서 오늘 4천억 원 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금요일 날 2천억 원 넘는 상황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만에 일어난 1위로 어떻게 보면 연기금이 현재 주가를 방어하고 있는 조짐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 안 좋은 환경을 돌아볼 때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하면서 코스피의 경우에는 장기 하락 조짐이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이고 환율이 1,200원 돌파했다는 것은 달러 인덱스가 어느 정도 이제 높아졌다면 거기에 대해서 연관관계로 돼서 돌파했지만 달러 인덱스가 빠지는 상황에서 환율이 1,200원 돌파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외화 유출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러한 그 외국인의 외화 유출은 국내 경기 둔화와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인데 게다가 엎친 데 겹친격으로 북한 리스크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3중으로 지금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외국인의 어느 정도 이런 그 투매는 좀 장기간 조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런 시장에서 코스피가 종료될 경우에는 내일 반대 매매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일도 하락 여지는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는 기술적 분석상 하단에 1,800선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금 비중 내지 좀 비중 축소를 하는 것이 지금 바람직한 전략이고 일단은 1,800선까지는 어느 정도 좀 긴 호흡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살펴봤고 코스닥은 사실 더 걱정입니다. 뭐 갑자기 제약바이오주들이 막 반등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면 낙폭을 더 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코스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이제 코스닥 시장에도 오늘 이제 사이드카가 열리면서 지금 현재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 신라젠을 비롯한 제약바이오 버블이 붕괴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이 조금만 매도하더라도 매수 주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투매로 이어져 계속적으로 급락하는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지난주에 언급드린 대로 600선을 붕괴를 했고 540선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 관리에 좀 출중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응 전략을 글쎄요. 대응 전략이라는 게 지금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 이런 시장에서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네, 이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환율 연동에 따른 주가 하락은 불가피하다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비중 축소 내지 현금화 전략이 좀 유효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편입을 하신다면 대형주와 실적이 양호한 우량주들 위주로 코스피 상위 12 종목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매집을 하면서 좀 패시브한 전략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둔화가 3분기 정도의 저점을 확인 후에 4분기에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러한 그 상황에서 박스권의 저점이 하단이 요번에 가까워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그 변동성이 심한 종목 말고 대형주 위주로 해서 패시브 전략으로 박스권 매매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안정적인 보수적인 좀 투자 전략으로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이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많습니다. 우리 좀 조심조심하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오늘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님과 함께 전략 챙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